점을 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 뺀 거 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다 흔적으로 남아요. 어? 의료기관에서 다 파악이 되고요. 또 야매로 뺐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흉터 남습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현대 의학 기술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적 없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점이 없었어요. 점이 있었다라고. 참 대단하죠. 이재명 지사도 뭐 그런 스캔들의 논란 같은 경우 그냥 삼키고 넘어가야 될 텐데 사실 남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쁜 미투 범죄 이거는 철저하게 응징이 돼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말 억울한 미투 범죄도 분명히 있어요. 범죄가 아니죠. 그러면 억울한 미투도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나 저 사람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증거는 없어요. 어떡하죠? 남성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남성은 진짜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여성은 정말 악의적으로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날 건드렸다라고 뭐 얘기한다든지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냥 당해야 합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그 점 발언은 저 이재명 지사를 구원해 줬죠. 처음이 없는 걸 입증하면은 김부선 씨와의 이런저런 스캔들은 뭐 아예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김엄마도 미끼, 유도, 함정 조심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요 방송하느라고 누구를 만나서 5분 이상 대화를 못합니다.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떤 미친 여자가 당신한테 뭐 유혹을 하겠느냐. 예. 뭐 그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소세지님 점이 있냐고요? 제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은밀한 뒷부분까지는 보지 못해요. 예. 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안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섹션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전광훈은 되고 이석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죄, 면죄가 안 되고 전광훈은 면죄가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광훈 씨가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하죠. 예,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 강제 수사 위기에 몰리니까 기어 나갔네요. 우리 전광훈 씨. 이렇게 수사에 뒤늦게 협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쫄렸기 때문입니다. 예. 구속해야죠. 강제 수사해야죠. 그 앞에서 지금 이 혹한의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분들, 이 불쌍한 이분들을 계속 말하자면은 우롱하고 있는 전광훈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자, 전광훈을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관련한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에 관한 추가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전광훈에 대해서는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12일 목요일 밤 9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9시에 벙커원교회에서 봉도사 복당 축하쇼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 벙커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하고요. 12월 13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저녁 8시에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14일 나탄시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수유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3일 다 오시는 분께 알뜰 소세지를 증정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하나만 더 하죠. 코어업입니다. 코어업. 연말연시 술자리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코어업이 필수입니다. 코어업은 활력을 더해주는 각종 비타민과 면역 기능에 아무래도 필수로 할 수 있는 아연 등 9가지 기능성 원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페로산 마카까지 들어있어서 활기찬 연말을 만들어 드립니다. 캔디류, 기타 가공품 이거 갖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면은 그는 그냥 식품이에요. 간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전부리예요. 그냥. 연말연시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과 김용민이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코어업과 함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1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포털 검색창과 김용민닷컴에서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광훈이가 나가서 조사받는 모양이죠. 오늘 출석을 했다. 비공개 출석을 한 모양이군요. 네. 전광훈. 조사할 게 많으니까요. 6가지 혐의나 되니까 아마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연합뉴스 사진이 있네요. 뭔 발언도 한 모양이죠. 예. 전광훈을 즉각 수사라는 이제 평화나무의 요구 강제 수사로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화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전광훈이가 안 나가겠다고 한 것도 굉장히 쫄았기 때문이에요. 전광훈 여러분, 전광훈이 쫄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비공개 출석은 아닌 것 같고요. 종로경찰서 앞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공개 출석을 한 것이고 공개 출석? 보니까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제도 제가 이제 고발장 내려갔는데 조선일보 채널A 기자가 달려들어서 뭐 때문에 고발하러 오셨나요?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어업 광고 했고요. 자, 오늘 기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기사냐? 요게 바로 2015년 1월입니다. 2015년 1월 22일로 기억하는데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1월 22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이 사람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내란 음모가 있고 내란 선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 음모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란을 할 그런 구체적인 준비가 있을 때 내란 음모입니다. 내란을 저지르면 또 내란죄가 있죠. 그 전 단계에 준비하는 단계는 내란 음모죄. 그 전에 막 선동하잖아요. 선동하는 거. 그건 내란 선동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관련한 죄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죄가 바로 내란 선동죄입니다. 원래 내란 음모까지 다 엮었는데 내란 선동으로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죄를 축소시킨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이석기 의원이 2차례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게 전부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도를 갖다 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 폭파하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또 주장을 했죠. RO라고. 여러분 RO 이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해와 전화국
KT 해와지사 여기 폭파하자 이런 얘기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 그 얘기 한 적 없는 걸로 또 드러났습니다. RO도 없고 해와전화국 폭파 계획도 없고. 내란 음모가 아니다. 이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석기 의원이 마이크 잡고 한 2번 선동한 거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몇 년형 받았는지 아십니까? 9년형 받았습니다. 9년형. RO가 있고 해와전화국 폭파 계획 이게 만약에 실제했다면 아마 내란 음모로 갔을 거예요. RO라는 게 뭡니까? 지하 조직 아니에요. 지하 혁명 조직. 이런 게 없었대요. 그러면은 내란 음모일 수가 없지. 조직이 없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해와전화국 폭파 그거 있지도 않은 일이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역시 내란을 준비한 구체적 행위로서 해와전화국 폭파 이거는 없던 사실이 됐으니 대법원에 의해서 없는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 아니 내란 음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마이크 잡고 한 2번 떠든 정도인데 그걸로 이석기 의원 9년형을 선고받고 죄송합니다. 카톡이 나왔어요. 9년형이 선고됐고 9년형이 선고됐고요. 네. 6년째 살고 있어요.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사설을 썼느냐. 대법원은 이석기 등은 2013년 5월 2차례 모임을 통해서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준비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을 논의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결의하거나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내란 선동을 막지 못했다면 실행에 옮겨졌을지 모르고 그 경우 통신, 가스, 철도 등 국가기관 시설이 파괴돼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대응 능력이 무력화돼서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국가 타도와 무장 폭동을 선동한 점에서 다른 종북, 친북 세력과는 차원을 달리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공동체를 폭력으로 뒤집으려 했던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할 수 있다.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억측에 자기들의 인상 비평 섞어가지고 그냥 이석기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여기 얘기를 대부분 다 뻥입니다. 하여간 이런 논리라면 조선일보의 이런 논리라면 빤스를 내란 최소한 내란 선동으로 엮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내란 선동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라면 지금 얘네들은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자 혹은 총을 쏘자 목을 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광훈만의 뇌피셜이라면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문재인을 타도하자. 마치 가미가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짓거리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전광훈의 혐의가 한 6개인데 내란선동, 김한정 의원도 추후에 냈습니다만 내란선동, 폭력시위 주도,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반국가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6개. 이거 전부 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거예요. 평화나무가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광훈은 만약 구속된다면 이건 진짜 저희가 이걸로 광 팔고 폼내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6개 전부 다 저희 평화나무가 건건히
전광훈을 지난 6월부터 고발한 것입니다. 네. 근데 어제 JTBC가 보도하면서, 어제 JTBC에서 나온 화면이에요. 이게 김용민이가 또 TV에 나왔습니다. 네.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 선동죄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는데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역할 분담도 입증돼야 한다는 게 판례다. 어이 형님들, 대법원 판례는요, 이석기 단순히 마이크 잡고 당신들 말한 대로 구호만 외쳤어요. 구호만 외쳤어. 내란 선동죄가 아니라 내란 음모죄겠지. 그거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입증돼야 범죄가 된다. 이건 내란 음모죄겠지. 내란 선동죄는요, 마이크 잡고 단순히 야 정권을 뒤엎자 이런 말한 사람들을 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란죄는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대단히 큰 죄이기 때문에 내란 선동만 해도 죄가 되고요. 9년형을 복역하게 되는 겁니다. 내란 음모죄겠지. 그거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동죄는 단순히 구호만 외쳐도 됩니다. 자, 저희는 내란 음모죄라고 하고 있어요. 전광훈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음모로 저희가 걸고 있는데 보십시오. 3월 1일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8월 15일에도 했다고 JTBC가 보도했는데 8월 15일에도 했다가 아니라 8월 15일에 청와대 진격하자 이런 말을 반스가 언젠가 했었대요.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8월 15일 청와대 진격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설도 있고요. 10월 3일에 진격하자, 12월 21일에 진격하자. 확인된 것만 3개입니다. 시기, 방법, 청와대 진격하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뒤주에 넣어가지고 그 뒤주 들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박근혜와 바꾸자. 그리고 본 회파처럼 미친놈에게는 총을 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미친놈이 히틀러라고 얘기했고 히틀러는 곧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총을 쏘려 한다. 자기가 본회포의 심정으로 총을 쏘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4.19식으로 대통령을 축출하자. 청와대로 진격한단 말이죠. 당시 그 경무대 앞에서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어보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다리 타고 버스를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 정도면은 문서로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구체적인 방법이 그동안 천명됐던 거 아닙니까? 역할 분담도 봅시다. 9.9 집회 참석자들한테 다 나오래요. 12월 21일 날. 그리고 60대 고령자들, 특히 60세 이상 먹은 목사 부인들, 사모님들이 앞장서서 먼저 순교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국결사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순국결사대. 죽겠다 하는 순국결사대. 요거 유서 작성했다는 증언을 저희 평화나무가 확보를 했습니다. 평화나무가 확보를 했고요. 여러분 조만간 순국결사대 유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명백한 내란 음모입니다. 내란 선동 정도가 아니라 내란 음모예요. 내란 음모. 그런데 이걸 그냥 보고 넘긴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늘 제목처럼 이석기는 안 되고 전광훈은 되는 그런 내란입니다. 이석기는 하면 안 되는 내란 선동이고 내란 음모고 전광훈은 해도 되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이 되는 겁니다. 이따위 내란에 있어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그런 공권력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종로경찰서 지능수사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불이한 잣대, 특히 그 나중에 대법원이 박근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란권을 이용하자
이석기 내란건을 이용하자 이런 문건이 나중에 발견됐죠.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누군가를 내란범으로 모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너무나 명확하고 확정적인 이런 전광훈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김무성 씨 같은 경우도 여러분 봅시다. 김무성도 저희가 5월에 고발했어요. 뭐냐면 김무성이 그런 말 했거든요. 4대강 해체 반대 집회에서 4대강을 해체하려 한다면 그 다이나마이트를 가져다가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 보십시오. 시기와 방법,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나면 그 시기 보를 해체하기 위해 쓰이는 다이나마이트를 가져다가 청와대를 폭파한다. 방법. 자기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역할 분담. 최소한 내란 선동죄는 되겠네. 근데 김무성 저희가 5월에 고발했고요. 6월에 내란 선동 내란 음모로 전광훈을 고발했는데 5월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여태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 고발인 조사도 안 해요. 저건 정말 노룩 구속감이지.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잣대의 일관성을 주장합니다. 이석기에게 들이댔던 잣대. 이자들한테도 들이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네. 서로 느끼게 해줘야죠. 국가보안법, 뭐 내란 음모죄든 선동죄든 당하는 사람만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